네, 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하게 훈수해 주실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틀째입니다. 여야 정치권 장외 여론전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업계를 직접 찾아서 불안 해소에 주력을 했고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양 진영에서 보는 시각이 워낙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에서는 뭐 핵폐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양 투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그것도 오염 처리수 방류 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 아침 신문을 쭉 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460톤을 방류한다. 예. 그 460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동아일보는 30년간 134만 톤. 이게 일면 헤드라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앙일보하고 경향신문이 이 여야의 시각이 그리고 우리 그 보수 진보 진영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중앙일보는 30년간 숙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경향신문은 30년간 도박이다. 우리 생명을 우연에 그려놓는 이 도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신문의 논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수 쪽 신문은 그 조선일보 예를 들자면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건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가짜 이 전문가들이다. 예. 이런 식의 그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에는 왜 입국 다물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하면 그게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역공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하면 그게 그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실제 우리 지금 그 어업인들 그 연합회 이런 데서 지금 한 주장을 보면 이 야당에서 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를 하고 나서 횟집에 손님이 뚝 끊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고기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업이 다 망할 판이다.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느냐? 그분들이 더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가 그 더 옳으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류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괴담도 반대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후쿠시마 앞에 있는 우럭이 헤엄을 쳐서 우리 남해안에 와서 잡힌다는 말은 그건 괴담이에요. 그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그것이 이 알래스카로 가서 미국 연안을 따라서 그다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거든요. 한 4년쯤 예, 걸린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한 4년 걸린다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들 합니다. 예. 뭐 저도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한 그 물이 곧장 우리 해안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데 야당은 핵 폐수를 지금 곧장 그 투기를 해서 우리가 곧장 그 피폭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거든요. 결국 이렇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저는 그 야당이 이렇게 그 목을 매는 이유가 뭘로 보는가 하면 내년 총선이 바로 8개월 이제 목전에 왔는데 이번 추석 민심에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하던 그리고 여당을 공격하던 거의 소재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예. 근데 뭐 김건희 여사를 걸고 나온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그게 일종의 가짜 뉴스다 하는 것이 속속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효과를 본 게 없어요. 방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만 하더라도 네. 야당에서 장외 집회를 거의 한 달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가 있는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러니까 아주 야당으로서는 깝깝하니까 이번에도 보면 거의 뭐 팻말을 든 걸 보면 당장 우리가 그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아주 위험해진다. 네. 이 생명이 뭐 아주 위험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기형아를 놓고 혈액암에 걸리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지나치면 아니하면 못하다. 예. 이 말씀을 저는 야당에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 여당이 너무 일본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을 이제 질타하는 것은 옳은데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마치 우리 정부 아니면 윤 대통령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장은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일본이 지금 하는 것은요. 한국이나 중국의 반대 이건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미국과 EU의 이미 지지를 받고 있고 IAEA가 이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예, 그걸 뒷받침을 해주니까 일본은 그냥 자기 시간표대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예. 다만 한국에는 협조를 구해서 이 동북아 바로 인근 국가니까 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자는 건데 지금 결국 이제 중국만 반대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과연 윤 대통령이 반대를 한다, 우리 정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일본이 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왜 이걸 못 막느냐, 막지 못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건 탄핵 사유다. 탄핵을 하자. 이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총선이 빠른 눈앞이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것은 반드시 역풍이 분다. 민주당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나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에서 이걸 막 떠드는데도 반응이 없고, 네. 무엇보다도 이 여론에서 그렇게 이 야당 편을 들지 않는다면 뭔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늘 하는 얘기는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먹히 든다고 봐요. 이번에 쉽게 말하면 명분 싸움에서는 난 여당이 야당을 이기고 있다. 네. 쉽게 말하면 한쪽은 과학이고 한쪽은 일종의 선동으로 보였다. 지금 1년에 총계 지금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불과 23g인가 그렇잖아요. 그건 지금 1년에 쏟아지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다. 그리고 가령 우리 서해의 한쪽,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에서 수많은 원전, 55개라고 합니까? 네네. 그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삼중수소 문제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식탁에 방사능에 피폭이 된 물고기가 올라온다. 이건 지나친 선동이다. 네. 그래서 과학이 선동을 이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 종사인들이 이건 정부 여당 편을 들거든요. 이러니까 장외투쟁이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번에 탄핵 얘기까지 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 손팻말에 핵폐수라고 쓴 것 자체가 난 이게 지나쳐 보인다. 네. 이 지나친 선동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역효과를 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때 아니게 등장을 했습니다. 하태경 전 의원과 SNS에서 오염수 설전을 벌였는데 이게 일단 시작은 오염수 얘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을 축하하는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올렸는데 하 의원이 이를 다시 소개하면서 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사실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나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부터 참 뉴스들이 재밌었죠. 이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응창기배가 계속 연장이 되어 왔다가 미뤄져 있다가 대민대국을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바둑계의 새로운 희망인데. 이겼고 거기다 둘 다 불결승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생중계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물론 이제 문 전 대통령도 허무됐으니까 그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건데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했다. 지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난리가 나 있는데 지금 이 바둑 얘기할 때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 댓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뭐라고 쓰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문 대통령은 원래 정책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 말씀을 한 것까지는 난 또 모르겠는데 네. 그 뒤에 붙인 말이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이 아주 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니까 이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보상을 하라. 이 취지 비슷하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건 무슨 소리냐. 당장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앞에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 때 이 한 말들이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때는 국회 대정부 질의 때 IAEA가 이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이건 방해도 된다고 하면 그건 방해도 된다고 본다. 이렇게 정의용 장관이 분명히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 예. 그다음에 그 앞에 강경화 장관은 2020년 10월 26일 날 그건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는 전체 기조가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IAEA가 담보를 해주면 방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크게 다른 게 없다. 이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느닷없이 왜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잘못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수산업 관련자 어민들에게 이 경제적 피해가 크니까 지원해야 된다. 지원책을 빨리 예.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또 정치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친문들 다 모았지 않습니까? 측근들의 발언이 예. 좀 잦아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느닷없이 또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가 보였던 정책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그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문 대통령께서 좀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예. 너무 낯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다가오는 추석 민심과 내년 총선의 영향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바로 핵심은 딱 거기에 있죠. 결국은 그 내년 총선이 지금 8개월 남았고 지금 9월 말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말 되면 6,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친문 진영뿐 아니라 지금 이재명 진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뭐 집권 여당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이 전부 다 이게 그 시각은 내년 총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사실은 여당도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 야당도 여기에 만약에 그 실패를 해버리면 예. 만회를 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지금까지 전체 과정을 보면 야당도 성공하지 못한 이슈고 여당도 늘 이제 발목이 잡히는 이슈고 그래서 나는 여야 간의 부담이 큰 이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제 올 추석이 목금토일이었는데 화요일이 개천절이 붙으면서 월요일도 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추석 민심이 어떤 얘기들을 나눌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 시작 이틀째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국정수행 평가. 자, 34, 57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한 7, 8 그리고 다가오는 9월까지도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긍정과 부정이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외교, 오염수 방류 문제가 11일이나 나왔군요. 경제, 민생, 물가, 일본 관계, 독단적, 일방적 이 정도 순으로 나왔고 긍정적 평가 이유 역시 외교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은 부정평가 이유보다 긍정평가 이유의 외교가 더 잘한 게 높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와 같은 이제 아래 내용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한국갤럽 8월 22일부터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 갤럽 여론조사를 꾸준히 지켜보면 다른 그 리얼미터나 그다음 MBS 지표조사와는 달리 예. 긍정평가도 늘 1위가 외교입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도 늘 1위가 외교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를 두고 왜 외교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하느냐. 다른 경제 민생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민생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생 경제 문제로 윤석열 정부를 아직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반영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외교 문제는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바로 그 앞까지는 22, 23% 이 영향을 이 긍정평가의 원인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예. 이번에 28%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런데 뭐 대통령실은 이제 총리가 발표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냥 보면 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근데 IAEA와 과학의 어떤 결과를 믿겠다. 이렇게 좀 그 부분에서 조금 질타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말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윤 대통령이 그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서 이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러니까요. 찬성 아니면 반대지. 뭐 아니면 도니까.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윤 거고. 대통령도 그렇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게 이게 어제로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뭐 어느 쪽에서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오르지 않았는데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또 가령 윤 대통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 방류가 뭐 늦춰진다거나 예. 그의 양이 줄어든다거나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말을 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런데 또 한덕수 총리가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선동과 가짜뉴스가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총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총리선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동과 가짜뉴스 이건 좀 하지 말아달라. 네. 이 문제는 어민들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우리 또 한일 외교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 제발 이게 선동 가짜뉴스 이건 좀 자제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염수의 영향력은 이제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당장 어민들의 생계는 지금 급한 일이죠. 그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 얘기인데 검찰 소환만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5번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그룹의 이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어제 바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하고 이게 사실 근데 소환 조사는 항상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핑퐁 싸움처럼 어제까지 그랬어요. 이게 사실 조율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게 피의자로서 그것도 정치범도 아닙니다. 일종의 그 배임 뇌물 같은 잡범인데 이런 경우에 그 검찰의 그 수사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 사실 원칙인 거예요. 아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야지 피의자가 늘 내 입장이 이러니까 일정이 다음 주에 바빠서 어제 나가겠다고 당장 했었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보면 아니 월말에는 내 너무 바쁘다. 거기 검찰에 나갈 시간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자칫 잘못 그 이해를 하게 되면요. 다음에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는 이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번에 코너에 몰린 것은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번째 영장 청구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두 번째는 위례, 세 번째는 대장동, 네 번째는 이제 백현동 더하기 나중에 하나 밝혀졌지만 위정교사. 네. 이 위정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미국에는 사법방해죄로 이거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중범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더하기 또 하나 위증교사입니다. 네. 또 하나 사법방해죄가 있어요. 예, 근데 이화영의 그 전부지사요? 법정 증언을 둘러싸고 뭐 이 여러 가지 압박을 넣는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번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승태가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예. 이 김승태 그 상방울 전 회장이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처벌한다 예. 하는 이게 뭔가 하면 이재명이 그 검찰을 공격을 한 말인데 이 노상 강도는 누군가 하면 김승태입니다. 이 김승태를 노상 강도 같은 사람인데 이걸 경범죄로 사실은 김승태를 봐주면서 김승태가 자신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취지로 얘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이러니까 김승태가 발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상강도냐. 그래서 이화영이 대북 송금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난 그렇게 다 들었다. 이걸 김승태가 다 왈왈왈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로서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검찰에서는 당장 이재명을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30일 날 출석을 해라.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완전히 크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 24일 들어갈게. 이러니 그건 안 된다. 30일 들어와라. 우리도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백인동에다가 그때 그 이제 위증교사 이 옛날에 그 이 검차 사칭 사건 때 김병양 시장의 수행 비서를 했던 사람이 이 백인동의 그 로비스트인 김인섭의 측근인데 예. 이 사람에게 이재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좀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 네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 거기 위증교사다. 이래서 검찰이 백인동 조사 때 그걸 이재명에 탁 내민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기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 영장을 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딱 더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빼도 막도 못하는 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비회기에 영장을 쳐달라. 그러면서 본회의를 일찍 마쳤어요. 예, 나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예. 그 얘기를 6월달에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원고도 없이 내답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민주당이 그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게 그전에는 공휴일에도 혹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국회가 1년 360일 계속 돌아갔습니다. 네. 3일째라도 국회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영장을 절대 함부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왔는데 예. 느닷없이 그 이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러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라.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회기에 영장을 치면 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첫 특별 안 해도 번째가 되는 그겁니다. 영장 담당 판사에게 예.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니 시키지 않으니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부담을 확 줄여주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부담이 예. 확 줄어드는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 담당 판사에게는 그런 부담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장 발부를 함부로 못해요. 네. 제1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의 대표를 인신구속을 시키는 문제인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오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강의를 그렇죠. 시켜서 온 거니까 부담이 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속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장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입니다. 네. 정기국회가 되면 우리 헌법에는 44조가 불체포 특권을 딱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 2항에 보면요. 현행범이 아닌 한 이 회기 전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 국회에는 이게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가 있는 거죠. 석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168석입니다. 168석이니까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석방이 가능한 겁니다. 네. 이건.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첫 번째 이 비회기 때 그 영장 심사를 받으면 어지간한 영장 담당 판사는 절대 나를 구속을 못 시킨다.
설령 구속을 시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우리 정기국회 때 우리 당대표는 석방을 시켜달라. 네. 이렇게 해서 석방을 요구를 하면 뭐 도주 우려 없다라든지 정계인멸할 염려 없다라든지 이런 이유를 붙여서 석방을 요구를 하면 꼼짝없이 석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회기를 계속 연장을 하고 단 하루도 국회가 쉬지 않도록 하면 꼼짝없이 그냥 불구속 상태로 가는 네네.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를 했을 때 이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차피 비회기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기국회 때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왜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검찰이 정치하지 마라 수사를 해라. 그래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붙여요.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해라. 예. 그럼 회기 때 회기가 열리거나 정기국회가 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면 그 당당하지 않은 꼼수가 되는 거죠. 정치라는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 내가 지금까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시 번복을 해서 네. 다시 불체포 특권을 쓰는 것으로 가겠다. 그래서 표결해서 부결시키자. 나는 표결해서 부결을 시킬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회기가 시작되고 영장이 청구된다면 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보이콧을 할 것 같습니까? 보이콧은 못하죠. 아, 이 보이콧은 이 누굽니까? 이번에 복당을 한 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그건 하지 않책입니다.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일단은 본회의장에 다 들어와 있다가 표결이 시작되면 와르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하겠다. 표결이 불승립이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표결이 돼서 기권이 되는 게 아니라 표결 불승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건 하지 않책이고 그 뭔가를 국회의원이 아닌 저보다도 뭔가를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예. 결국은 표결은 할 텐데 만에 하나라도 표결을 하게 되면요 민주당은 쪼개집니다. 네. 저는 이번에 표결을 하면 친민계와 비민계가 쪼개진다고 보고 이번 왜 그런가 표가 제법 하면요.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선 수도권 민심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 예.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민심이 다른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이재명의 지금 씌워진 사법 리스크를 계속 밀어붙이면 계속 그걸 감수를 하고 가면 네. 같이 늪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다. 결국은 다음 총선에 표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 친민계와 비민계를 더 나아가서 수도권 의원들의 이 반란으로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오히려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게 된 경우에 네.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난 못한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네. 쉽게 말하면 정치계에 다시 롤백을 못할 정도로 예. 치명상을 입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전부 다 무기징역들이 가능한 중범죄들입니다. 제3자 뇌물죄, 네. 그리고 배임죄, 예. 뭐 이런 범죄들이 하나같이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범죄가 대여섯 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GH 합숙소 사건이라든지 온갖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내가 보기로는요, 난 정치 지형이 바뀔 것 같고 정계 개편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엔 이제 임명이 된 16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그냥 갔습니다. 예상대로죠.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번째 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제 임명을 하는 셈이 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제 거의 통과 의례.
그 쉽게 말하면 야당의 공격으로 얼마나 더 망신을 많이 주느냐 하는 그 문제만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더 그 짜릿짜릿한 그런 지지부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느냐.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짜릿짜릿한 문제도 많이 안 나왔어요. 뭐 학폭 문제는 널리 알려져 있고 예. 그 학폭 문제를 어떻게 무마했느냐 하는 문제도 언론도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이제 보기에는. 한참 전에 사전에 예. 검증을 받아버린 사진에 사람도 그 있어요. 이미 다 나와버렸으니까 김 빠진 맥주가 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론 탄압 문제는 MB 정부 시절의 문제인데 예. 그 뚜렷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인사청탁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건 YTN에서 오히려 이 판결문이 있는데도 뭔가를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돈은 즉시 돌려줬는데 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돌려준 것처럼 돼서 거꾸로 지금 손해배상 그 소송을 하고 그리고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금 탈루 문제도 언론 기사를 보면 뭔가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부적격 그 보고서를 들고 그 대통령실까지 가면서 이거 뭐 엄청난 거다. 이동관 씨의 그 아나무인을 이 대통령만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야당에서 이 뭔가 확실한 스모킹건 하나 챙기지를 못했다. 네. 야당 위원들 면면들 보면요 그동안에 야당의 스피커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과방위가 이 법사위보다 더 대단한 그 위원회 같이 보인다. 네. 이 야당의 스피커들을 입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그렇게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요. 야당은 지금 방송 환경이 과연 편파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집권 여당 그리고 보수 쪽 그 많은 인사들은 뭐 기울어진 눈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다. 아직까지 편파적이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그 왜 버텼겠느냐. 그럼 편파적인 방송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버텼던 거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동관 그 이제 후보자가 앞으로 공정한 환경으로 만든다. 네네. 그 말에 사실은 다들 이제 그 찬성을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야당이 하는 얘기는 가령 공정한 지금 환경을 이동관 후보자가 들어와서 앞으로 완전히 집권 여당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송 환경, 예컨대 아주 대표적인 KBS입니다. 지금 KBS를 중심으로 한 방송 환경, 심지어 수신료를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KBS 방송 환경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야당이 어떤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좀 달라졌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대꾸를 제대로 못 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야당이 명분을 잃었다고 봅니다. 돌아오는 9월에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가 될 것인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던 방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또 훈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